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국 중부발전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KCF넷 개발과 적용을 발표하게 된 한국중부발전 본사 안전경영처 산재예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임종희 차장입니다. 앞선 지금 교수님께 김생 교수님께서 자기규율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해 주셨고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자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해 드릴 시스템 자체가 저희 회사에서 작년 좀 안 좋은 좀 사고 부분으로 그 때문에 발견된 건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시스템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통해서 현장 안전 개선에 좀 기여하고자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이라 하면은 사업장 안에 인원 관리, 그다음에 인원 관리에 대한 각 인원에 대한 안전 수칙이라 준수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현장 중심 안전 작동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시스템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모든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절차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작업 우선이 되는 부분이 솔직히 현장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작업 우선으로 비켜가거나 누락되는 그 절차나 시스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간단하게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시스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저희가 만들게 된 배경 그리고 각 시스템의 간단한 기능으로 설명을 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마 위원님께서 종을 치시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넘겨보면서 질문을 뒤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가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만들었기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고 제정되고 강화되면서 그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영 효율하고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반대되는 영향이 있지만 안전 부분을 강화해서는 현장의 모든 작업을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시행 등으로 안전 관련 법령 강화에 대응하고자 시스템을 초기에 구상하게 되었고 형식적인 유연성 평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연성 평가가 모든 작업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대책이 서고 대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크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실질적인 유연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구현을 하였고 작업화와 관련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어떻게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슨 AI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하게 허가서 재정만 틀리지만 허가서 보관 기준이 1년입니다. 단순히 지루로 해가지고 이 허가 작업이 끝났다는 지루용 그냥 보관 자료가 아니라 전자와 문서화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후에 통계라든가 실질적인 안전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는 자료를 정제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3년 1월에 개발은 했고 5월부터 9월까지 시범 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3년 10월 10일 7개 사업장이 동시에 구축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자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초기에 했던 부분하고 현재 솔직히 제가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장, 사업장 작업 현장을 직접적으로 지금 점검을 다니면서 현장의 작동성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된 시스템의 도입 전과 후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과 연계성을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라 하면 결국은 인원 관리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은 단순히 출입하기 위한 보안에만 집중했었고 그 인원이 어떤 인적사항과 어떤 병명, 어떤 상태에서 인지는 솔직히 출입관리 시스템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이번 시스템에서는 그 부분을 연계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에 좀 구축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허가서는 현장에 비치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허가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안전회의도 했고 안전에서 논의를 했고 그게 허가서에 나오는데 허가서가 단순히 한 장짜리 허가서가 아니라
작업별로 작업 계획서라든가 부수적으로 붙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류가 있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작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서류가 있음으로써 그에 대한 필요한 절차를 준수를 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현장에는 작업에 맞는 공정별, 그다음에 계획서라든가 관련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서류라고 하면 좀 상투적이긴 한데, 근데 지금 기존에는 시스템을 통하기 전에는 저희가 그 발전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발전사 같은 경우는 1년에 2만 건에서 3만 건의 허가서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사업에 따라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많은 작업을 하루에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차를 무시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는 서류 누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실수라든가 인적 오류로 해서 비치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작업자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무색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연성 평가 연계해서 가장 큰 시스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현장의 위험도를 평가한다고 하면 위험성 평가에 저희는 중부에서는 제이스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빈도, 강도 부분에서 수치화 시켰죠. 하지만 그 부분이 시스템이라든가 뭐 고용노동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준 게 아니라 작업자들이 논의를 통해서 위험도, 빈도 부분을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걸 산출하게 되는데 솔직히 이제 높은 이제 위험도를 자기 규율로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낮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솔직히 위험이 있다고도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스템적이라든가 제도적 한계 부분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는 작업자라든가 작업자와 감독자의 협의 내용 기반으로 위험도를 저희가 기준을 삼고 있지만 이번 시스템에서는 작업 현장의 날씨, 작업 인원의 정보, 그다음 과거 사고 사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 중부 만의 산출식을 좀 만들어서 위험 지수라는 것을 표현해서 현장에 대한 위험도를 좀 객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1년을 써보다 보니까 높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고위험이 아니고 낮다고 해서 저위험이 아닌 게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차츰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보완해 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간단히 비교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라 하면은 저희 발전정비 관리 시스템에 있는 그냥 허가서 발행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저희 감독부서에서 작업 내용을 입력하고 그 부분의 이후에 이제 차단이라든가 개통 차단이나 이런 부분을 승인하고 이제 끝나는 작업으로 끝냈었는데 기존 시스템은 출입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축한 위험성 평가 시스템 그리고 기존에 있던 PCW 발행 시스템 그리고 신규로 3D 안전 맵을 4가지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표현을 하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서류 누락이라든가 중간에 과정하면서 그 발행자라든가 관여한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뒀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작업 현장에서는 빡빡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현장에 비치할 수 있는 허가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적인 부분에서 강화를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출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출입 승인에만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고 작업인지 아니면 회의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구분이 좀 모호했다 보면 기존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반영될 때는 데이터를 연계합니다. 단순히 이 사람 승인하는 게 아니라 이 작업 인원이 뒤에 있을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 이제 연계해서 그 시스템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수기로가 아니라 등록된 승인된 인원이 선택되고 그 인원 정보가 자동적으로 전산화에 입력되면서 연계되면서 이제 발행을 하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성 평가 관리 시스템 부재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최초는 제외하더라도 정기위험성 평가, 수시위험성 평가라는 제도가 있고 요즘에 상시 유연성 평가도 발생됐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사에서 적용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위험성 평가 그 뒤에 작업별로 추가로 발생되는 수시 유연성 평가를 기반으로 현장에 허가서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타 발전사 사례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 중부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그냥 폴더에서 자료, 엑셀 그냥 로우 데이터만 좀 관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기존 시스템은
정기염성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염성 평가 DB로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작업하시는 협력기업이라든가 작업 주체에서 활용을 하거나 참고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염성 평가에 누락되어 있는 수시염성 평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다음에서 정기염성 평가에 대비를 좀 할 수 있게 전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연성 평가 펼쳐놓는데 밑에 작업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마적 규칙에 보면 13종, 13종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작업 계획서가 대부분 공단이라든가 노영부에서 잘 해놓아서 제시를 해주고 계신데 이 양식이라든가 또 양식도 좀 어느 정도 상이한 편이 있고 또 가이드는 주는데 이게 작업 계획서 발행 대상인지를 솔직히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는 스텝 조직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있었습니다. 왜 이 작업은 작업 계획서가 필요한 건지 모르는 부분부터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그 작업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해당 작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뒤에 연계해서 기존처럼 뭐 수기로 이제 작성한 다음에 왔다 갔다 사인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자로 등록을 한 다음에 전산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좀 시스템을 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좀 엄연히 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보고 그 뒤에 세부 기능을 간단하게 빨리빨리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우리의 새로운 시도,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K-세이프티넷. 시스템 도입 후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시스템 덕분에 작업 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어요.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를 활용해 객관적인 위험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작업 위치와 위험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작업 관련 빅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안전관리 실현, 작업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도 점수화로 과학적인 안전관리 실현, 한국 중부발전만의 차별화된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K-세이프티넷으로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안심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위험성 평가서, 작업 계획서, 작업 허가서 등 작업 전 서류 준비 과정부터 작업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크리스트 제공까지 K-세이프티넷은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의 시작과 끝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K-세이프티넷은 단절되어 있던 각각의 안전 시스템들을 연계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서 발행 시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수준 높은 위험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K-세이프티넷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실현하였습니다. 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별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3D로 구현된 발전소를 통해 작업 현황과 위험도를 시각화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관리로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기여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한국 중부발전,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뉴코미포. 그 중심에는 안전 최우선의 현장 경영이 있습니다. 한국 중부발전은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K-세이프티넷을 통해 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이 이제 뒤에 나올 그 화면 자료를 다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종료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또 보시면서 또 질문도 사항이 있으실 거고 분명히 이 시스템이 무조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타 발전사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나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또 혹시 질을 받게 되면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스템 구성은 외부망과 내부망에 각각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출입관리 시스템과
출입관리 시스템과 PW 발행 시스템은 기존에 이제 구축돼 있던 시스템이고요. 작년 개발하고 구축된 게 신규로 유연성 평가 시스템과 3D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신규로 개발돼서 네 시스템이 연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입관리 시스템은 출입자의 정보, 장비 등 정보를 조금 데이터 기반으로 저장도 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연계하고요. 유연성 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고 수기 발행 후 그다음에 수기로 이제 결제를 받거나 이제 전달하는 방식에서 전산화를 통해서 전산화로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뭐 신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장에 있는 정기 유연성 평가 DB 기반으로 유연성 평가할 수 있게끔 협력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W 발행 시스템은 기존의 허가서 발행 시스템인데 단순하게 지금 작업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시스템 정보를 받아와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업 인원이라든가 서류, 누락 부분을 좀 최소화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안전관리는 인원부터 해서 작업 요인 그리고 작업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작업을 주관하는 감독부서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책임자는 총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시스템에 있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그냥 단순히 요런 리스트보로 하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리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작업 내용을 좀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 시스템은 현장에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업 현황을 어느 정도는 시각화를 통해서 작업 정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 시스템은 기존의 출입 신청 현황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거에 2022년 그 시스템 연계를 위해 인원 장비 등록이라는 탭을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출입 인원이나 정보만 저장하고 그다음에 승인만 하는 게 아니라 출입 인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반입 장비 또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뒤에 나올 유연성 평가의 정보를 좀 연계해서 허가서와 떨어질 수 없게끔 제가 연결을 해놨고 유연성 평가 시스템은 총 6단계로 지금 저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중부발전은 제이스 기법으로 유연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단계별 유연성 평가를 시행하면서 혹시라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내부 상주 협력사분들은 기존 어느 정도 역량도 있고 역량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그 별도공사라든가 따로 외주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제 교육하거나 보면 유연성 평가조차도 들어보고는 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뭐 TBN, 작업계획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솔직히 이제 작업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역량이 좀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전히 감독이 감당할 시에는 업무 부하라든가 이런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이 단계만 최소한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든가 절차 그리고 수행하면서 그 역량 부분을 높일 수 있게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그 편의성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연성 평가 기본 정보 입력에는 출입관리 시스템에 이제 등록된 근로자 명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비 이런 부분을 이제 선택해서 자동 연계가 되고 그 보호구라든가 사용 공구는 신규로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유연성 평가 DB 블록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기 유연성 평가 DB를 매년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고 초기 개발 때 약 7개 사업장에 2,500개 DB를 업로드한 상태고 이번 저희가 지금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고도화 때 올해 이제 했던 유연성 평가를 이제 DB화하면서 조금 더 현장에 내실성에 있는 유연성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초 정보가 입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해당 사항일 때 취약 근로자 유형별 대책 수립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면 되고 취약 근로자 유형별 대책 수립에 대한 기본 조건은 전에 이제 그 앞 페이지에서 했던 요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해당 사항을 체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선택 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뭐 협의된 내용도 기반이 있지만 대부분 공단이라든가 노동부에서 기본적으로 각각 취약 근로자별로 지켜야 되는 부분을 이행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유연성 평가 시행입니다. 기초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갖고 오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연성 평가에 이제 각 공정별로 공정을 파악해야 되고 공정별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주 협력사분들은 어느 정도 작업을
수년간 진행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지만 외부 업체라든가 당시 영세분들은 뭐 기법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헤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지금 전기연성 평가 DB를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는 22년 상반기 DB가 올라와 있지만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23년도 DB가 올라오겠죠. 이 부분을 제공해서 불러오기라든가 불러온 자료를 요대로 이제 이제 그대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참고로 그 유연성 평가를 좀 진행할 수 있고 수정 보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추가할 때 공단에 조금 그 자문을 좀 받아서 추가로 아차 사고 및 그 재해 사례를 이번에 그 추가를 했습니다. 그 구축된 이후로 이 부분은 각각 그 작업별로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납니다. 뭐 추락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 뭐 감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형식상 체계상 하다 보니까 형식상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고 사례는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이 순간에도 알람이 지금 뜨고 있지만 저희 지금 회사에서 발생됐던 아차, 그다음에 실제로 발생됐던 사고 사례를 DB화 해놓은 부분을 지금 유연성 평가 DB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재해 사례를 통해서 유사 이제 추락이면은 추락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기별, 내용별로 참고해서 유연성 평가에 조금 참고할 수 있도록 DB 사례도 저희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동 연계되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사고에 실제 날 수 있는 그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작업 유연성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내실성 있는 유연성 평가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지금 매년 그 사고 사례를 뭐 DB화해서 저희 자체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을 이제 시스템에 옮겨 심으면서 그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은 경우는 기준은 위험도가 9 이상 되면은 개선 실행 계획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9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 번째 개선 계획 작성을 저희가 지금 그 사진이라든가 내용을 입력해서 할 수가 있게끔 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작업계획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업자가 판단해서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을 또 입력한 다음에 이제 감독관한테 내부 검토를 받고 감독관한테 허락을 받고 허가서에 또 마지막으로 끼워 넣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작업 자체에 허가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공정에 대한 조금 방해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허가서가 나오기 전까지 일련의 과정들도 큰 좀 기간을 좀 소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 가장 협력기업에서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중부에서는 이런 양식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양식인데 그러면 양식을 좀 통일화시켜라. 어떻게 보면 내용은 크게 상이한 내용이 없지만 양식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통일화함으로써 저희 중부 쪽의 그 양식 부분에 표준화를 좀 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이제 앞에 이제 공정별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전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현장에서 이행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위험 지수에 반영함으로써 그 이행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 사고 사례를 저희가 입력한 DB를 랜덤으로 유형이라든가 이게 겹친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간략하게 마지막에 제공함으로써 작업을 올리는 작업 주체 쪽에 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높여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볼로 발행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발전사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같은 경우는 발전정비 관리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기존에는 이 유연성 평가 부분이 없고 그냥 여기에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유연성 평가가 이제 검토 승인이 되면은 이 탭을 통해서 유연성 평가 연계를 해서 허가서를 좀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올 이제 그 3D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운영실까지 이제 확정이 이제 발행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업 진행, 작업 중지, 종결 이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3D에 뒤에 이제 보시는 화면에서 각각 사업장인 3D에 이제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뭐 숫자가 있는데 그 건물 내에서는 몇 건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허가서 기간 부분이 좀 저희가 러프하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하더라도 이게 떠 있더라도 이거 작업 진행을 누르지 않게 되면 솔직히 이제 그 3D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 그 감독자 스스로 그날 작업의 처음과 끝을 관리하게끔 하고 관리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사업소 안전부서라든가 총괄 책임자분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좀 연계해서 좀 구현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작업 진행, 그 지금 작업에 대해서 작업 진행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뒤에 나오는 3D에 이제 그 숫자라든가 이 부분이 데이터가 연계돼서 표시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 요게 지금 총 7개 사업장에 각각 그 2D 기반으로 해서 사업장에 지금 건물을 3D로 지금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1, 2 뭐 이런 숫자가 이 건물 내에서 지금 2건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밑에는 이제 그 유연성 평가에 등록된 작업 인원, 그리고 작업 건수, 그다음에 위험 지수 이런 부분이 그 UI로 구성돼서 이제 관리할 때 참고토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좀 전에 보셨던 게 대시보드 상인데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보게 되면은 작업 위치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일러 터빈 등처럼 주요 건물 내에는 층별 도면을 좀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걸로만 보신다고 하면 그냥 이 대략적인 건물 위치에 몇 건의 작업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보일러라든가 터빈, 그다음에 주요 지금 건물 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층별 도면을 해서 세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깃발을 지금 저희가 이 위치에 대해서 상세히 정보를 보고 싶다고 하면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 지수, 그다음에 작업 내용 간략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도는 지금 그 JS기법으로 빈도 곱하기 강도에 대한 그 위험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 그 작업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식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 산출식 결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험도가 이렇게 수치화해서 좀 표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날씨라든가 뭐 시간대 이런 부분도 지금 그 반영을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그 위험도가 그 변하면서 그 나타나게 좀 돼 있고요. 이 위험 지수 기반으로 지금 고위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산출식하고 지금 나타난 숫자랑 현장에 직접적으로 봤을 때는 작업자라든가 감독관이 좀 이해하는 갭이 좀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작업인데 위험성이 너무 높게 뜬다는 이런 부분도 민원은 아니지만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고도화 때 좀 이 부분을 정량화해서 좀 내실 있게끔 다가갈 수 있도록 고도화에 반영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뒤에 이제 고도화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앞에는 간단하게 그냥 저희 시스템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큰 성과라든가 뭔 기여했다 이런 거를 표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 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기능별, 단계별, 목적을 제가 조금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고 1년 동안 저희가 쓰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통화를 했습니다. 현장하고. 어떻게 민원인데 민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 생각 않고 시스템을 어느 시스템보다도 얘가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접근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업을 하려면 허가서를 끊어야 되는데 허가서를 끊으려면 이 작업을 통해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만 뭐 몇만 건의 지금 사용 기록을 하면서 실질적인 협력기업이라든가 감독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못하냐. 뭐 질책성도 있었고 뭐 응원도 있었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현장에 많은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니즈를 반영해서 1년이 넘었지만 고도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고 지금 계약이 된 이후에 착수회를 끝낸 다음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장의 의견을 76가지를 좀 간추려서 이번 고도화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되었고 진행 중에 있으면 고도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시스템입니다. 위험성 평가 시스템에는 그 데이터 복사라든가 수정 기능 어떻게 보면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빠짐으로써 현장에서 쓸 수 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요가 좀 되는 시간이 되는 부분이라 데이터 복사 수정 기능을 좀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위험성 평가 업로드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정기 위험성 평가를 2,500개를 저희가 22년 거로 업데이트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각각 입력할 때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좀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업로드 편의성을 개선하면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전산화로 이제 추진하는 계획을 좀 세우게 됐습니다. 그거 뭐냐면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험 평가 쓰게 되면은 그냥 그 데이터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정을 그때그때 되면서
마지막 최신 개정본이 정기염성 평가로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정기염성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사업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들께서 각각 매번 수정하는 그 위험성 평가 부분을 최종 마지막 수정 개정된 부분으로 정기염성 평가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또 이제 그 절차, 뒤에서 절차를 좀 간소한 부분이 있고요. 작업 계획서를 전면 전산화 입력했습니다. 아까 전산했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다고 좀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산화를 한 게 아니라 전산화로 결제를 올릴 수 있게끔 좀 해놓은 거고, 양식은 다운하되 별도로 다운 받은 다음에 입력을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결제선을 태우는 부분으로 저희가 편의성을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앞서 그 작업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작업 계획서를 해야 되는 부분을 무조건 저희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4번째 작업 계획서 양식이 전산화로 뜨게 되고, 그 양식에 전산화로 입력을 해서 이제 결제서를 태움으로써 별도의 이제 페이퍼 이런 부분이 좀 더 간소화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검색이라든가 결제 기능을 좀 개선할 예정이고, 이제 PCW 발행 시스템은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PMS 상에 지금 허가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 운영 쪽에 어떻게 보면 허가 부분이 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안전 부분을 이 PCW 발행 시스템을 아까 보였던 3D 관리 시스템의 완전 이관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이관을 통해서 통계 분석 기능을 이번에 추가하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알아는 봤는데, 저희가 정비관리 시스템에서 TM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오더 발행을 하게 되면 그 통계 분석은 있는데 저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허가서, 작업 허가서에 대한 통계 분석은 제가 없는 걸로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뭐 몇만 건의 작업 허가서를 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유형으로 어떤 사업소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작업 유형과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이 시스템 보도하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라 이번에 이관을 통해서 별도로 구축을 하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좀 추가했고, 작업 유형별 추가 표준 양식을 작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뭐 밀폐 작업이면 밀폐, 그 다음에 그 뭐 전기, 화학 관련해서 필요한 양식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각자 작업 주체에서 이제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 뭐 통일이 안 된다, 이 부분을 통일해 달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번 고도화 때 표준 양식을 저희가 중부에서 제공을 하고, 그 양식을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안전 가이드 자료를 고용노동부라든가 공단 쪽 자료를 시스템에 반영해서 클릭만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동 출력되게끔 좀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3D 안전맵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업소 7개 사업장 외에 본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본사에서도 영선 작업이라든가 별도 총무부 작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쪽짜리는 아니지만 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복합 같은 경우는 직접 정비를 통해서 하는데, 직접 정비하는 감독을 외부를 통해서 허가서 연계하는 부분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뛰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질적인 사용률은 저희가 한 95%, 96%인데 나머지 그 퍼센테지가 본사랑 그다음에 직접 정비하는 뭐 발전 제어, 복합 제어라든가 그쪽에서는 지금 기존 구 시스템을 좀 쓰고 있었는데, 이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100% 전환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UI라든가 개선 시인성을 좀 강화하고, 내부 업무 막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종합 내비게이션바 도입. 이게 뭐냐면 저희만의 좀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 회사 홈페이지 보면 안전 관련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지가 많습니다. 근데 다 분산돼 있죠. 뭐 안전 게시판 무슨 또 만들어서 저쪽에 붙여놓고 저쪽에 붙여놓고 저쪽에 붙여있는데, 솔직히 저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없다 보니까 또 그냥 검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독자적인 이제 그 허가서 관련 시스템을 독자적 이관하면서 이쪽에 구축하고, 기존에 이제 흩어져 있던 안전 관련 그 자료 뭐 사이트라든가 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바를 통해서 우선은 한 번에 좀 모아놓고 좀 찾아갈 수 있게끔, 편히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요거를 이번에 지금 등록을 하게 됐고요. 기타 개선사항으로는 모바일 결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기로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결제가 가장 먼저 도입이 돼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모바일 부분에서 허가서를 다 발행하고 뭔가를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독성이라든가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 작성 부분은 과감히 뺐고 검토 승인을 모바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번에 기능을 좀 구현해서 단순히 사무실에서만 좀 할 수 있는 서류 그 행정 부분을 현장에서도 검토 승인할 수 있게끔 즉각적으로 작업상에 반응할 수 있게끔 모바일 결제를 좀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제 중부만의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슈였었는데 이번에 PTW 발행 주체를 변경을 하면서 시스템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감독부서 도급 쪽에서 이제 발행하던 부분을 이제 협력 작업 주체에서 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게끔 그만큼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체 변경을 크게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작업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주기 분석 시스템을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뭔가 이슈 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단순하게 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데이터를 저희가 지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스템이 이제 구현되면은 단순히 산재율은 조금 한 건의 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아차 사고든 그 중대 사고 아니라도 단순한 사고든 산재건이 발생되면은 그 작업 그 사업장 작업 시간 그 작업 시간대에 소요됐던 인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주기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좀 구축할 예정입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뭐 추락 사고가 간단히 났다고 하고 시발점으로 이제 한번 한 달 뒤라든가 났다고 하면 그 주기가 일단 되면서 그 주기마다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계속 이제 그거를 알림하고 계속 경각심을 주도록 그 표시하는 좀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 구축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시스템 통해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작업자분들이라든가 저희 감독님들이 조금 더 안전관리하는 데 수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돼야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중부발전에서 구축 운영 중인 KCF10에서 발표를 해드렸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개 질의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재개발은 김재환 교수입니다. 발표가 잘 들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많이 앞서가 좋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해서 엄청난 안전사고 재해 예방 효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좁게 봐가지고 이 시스템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함으로써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고 궁극적으로는 뭐 산업재해가 줄 걸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줄 걸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걸로 인해서 맨파워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증가할 요소도 있고 줄 요소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전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이 줄어야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큰 그림에서 지금 최근 김용현 씨 안전사고 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되고 또 중대재해처벌하면서 발전소의 중부 본사에 계시니까 전체적인 측면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현재 전체 안전관리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또 한 10년 전 대비 현재 안전사고율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안 그러면 더 증가하는 추세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통해서 무조건 줄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는 저희가 허가서는 결국은 현장에 비치되는 서류고 그 서류를 발행하기 위해서 수기로 쓰든 기준적으로 일부 전산화를 통해서 하고 그 백데이터 부분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하고 이 부분에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일단 통합적으로 전산화됐다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맨파워라기보다는 허가서 발행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줄었고요. 이 확실한 부분이 뭐 기존에 100으로 치면은 30, 40, 솔직히 이렇게까지 수치화를 좀 못 드리는 부분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장 쪽에서 뒤에 고도화를 통해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도화 때 단순히 또 중부발전에 또 특이한 시스템을 해서 이거를 돋보이고자 실정용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통을 할 때 확실히 감독부서도
이 허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특히 협력기업에서 많은 의견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감독부 같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부서별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받고 허가를 받고 또 현장에 비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전산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몰랐던 그 서류 누락도 충분히 그리고 제가 참고로 산재방부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솔직히 현장 점검을 주로 다니는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허가서 부분에서 내용에 대한 그 역량이라든가 조금 내실성은 차이는 있겠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서류 누락 부분은 여태까지 제가 1년 동안 뭐 100건 이상의 점검을 다니면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서류 내용을 내실화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맨파워 부분도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더 그 신경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안전 부분도 좀 더 더욱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발전사별 안전 인력인데 저희가 인력표를 그 다른 부서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전사별 그 안전 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보내서 이제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5개사 발전소가 다소 조금 이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제 비슷한 부분은 좀 있고 큰 부분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코어 발전소 쪽에 안전 쪽에 처로 운영되는 그 발전사가 2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보령발전본부가 가장 큰 코어 발전소로서 그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별도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10년간 재해 사례 이 부분인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섣불리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라든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두 번째 인력이라든가 할 때 제가 다시 좀 제공해 드리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쉬워서 죄송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이만하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임동혁 차장님께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이라는 게 누가 그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뭐 현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그냥 막 종이에 한다든가 뭐 그 다음에 활동을 열심히 뭐 여러 사람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공통된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안전 활동을 하면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을 테고. 근데 이제 좋은 사례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발전 산업에 또 발전 5사 공동적으로 또 같이 활용하고 또 더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활용되기를 바라고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중부발전 임동혁 차장님께 큰 박수로